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공유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한 직후의 일이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조금 깊은 산속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곳은 밤이 되면 정말 깜깜했고 고요한 숲속이라 공기마저 싸늘했다. 우리는 멋진 캠프파이어를 만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친구가 곧이어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건 이 캠핑장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그는 몇 년 전 이곳에서 실종된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남긴 텐트와 짐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소름이 끼치긴 했지만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 여전히 웃고 즐기며 밤을 보냈다. 그러나 늦은 시간이 되자 친구들 대부분은 술기에 취해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들었다. 나도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캠프파이어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불을 끄고 싶은 생각에 조금 더 자리에 남았다. 그때 아파 숲속에서 살짝 바람을 타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아졌다.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소리였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주위를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 때문에 무서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나중에는 분명한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도와줘, 도와줘.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친구들을 깨우려고 텐트로 들어갔다. 얘들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하며 흔들어 깨웠지만 친구들은 피곤한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긴장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무서움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렇게 몇 미터를 걸어갔을 때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낡은 나무 표지판을 발견했다. 28번 캠핑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표지판 옆에는 지퍼가 열린 채 방치된 낡은 텐트가 하나 있었다. 그 텐트가 바로 실종된 가족의 텐트라는 것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순간 발밑에서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꺼졌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텐트 안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건 잿빛인 손이었다. 순간 공포에 압도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친구들 쪽으로 뛰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나의 비명에 친구들이 놀라 일어났고 나는 숨이 차면서도 보았던 것을 어떻게든 설명했다. 친구들과 나는 곧바로 그 캠핑장을 떠나기 위해 급히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다. 차가 캠핑장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나의 심장은 격렬히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친구들과 나는 그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캠핑은 길게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날 확실히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거기에는 아직도 어딘가에 미스터리가 겹겹이 숨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버려진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때 지역 아이들로 북적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학교는 폐쇄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는 것을 꺼려했고 마을 아이들은 그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대학생 그룹이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설을 연구하는 동아리의 일원으로 각 지역에 있는 흉가를 탐험하며 블로그에 이야기를 올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탐험 장소로 이 학교를 정했고 늦은 오후 짧게 시작된 그들의 여행은 모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긴 밤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의 정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녹이 쓴 철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그 소리는 적막한 빛들에 메아리쳤습니다. 정문을 통과한 순간 몇몇 학생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들은 그것이 오래된 건물의 삭막함 때문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학교 건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 더미와 교복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학생들의 핸드폰 불빛이 유일한 조명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자 이상한 흔적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룩져 있는 교실의 칠판에는 계속해서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쓰여 있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학생들은 그 문구가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농담일 것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 중 한 명인 수지는 점점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그녀의 등 뒤를 스쳤습니다. 그룹은 계획한 대로 학교의 3층에 위치한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가장 빈번하게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곧바로 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텅 빈 체육관 한복판에 놓여있는 오래된 피아노 하나가 있었고 그 피아노에서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적으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단지 바람 때문일 거라고 믿었던 체육관의 낡은 문이 갑자기 펑 하고 닫히더니 그들의 불빛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가져온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살폈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검은 그림자가 그들 주변을 감싸는 듯이 움직였고 귀신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놀란 얼굴로 부둥켜 안으며 머리카락이 서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은 후 재빨리 체육관을 뛰쳐나왔지만 그 순간 그들은 묘한 압박감에 갇혔습니다. 모든 동선이 교묘히도 길을 잃게 만들었고 출구는 마치 마법처럼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갇힌 듯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채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수지는 희미한 아기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잠시 멈춰 가방 속에서 카메라를 꺼내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순간 강렬한 빛과 함께 플래시가 터지면서 눈앞의 광경은 드러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윤곽선이 학교 복도 곳곳에 선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도망쳐라는 외침을 경고를 하는 듯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최수진과 다른 학생들은 정신없이 학교 밖으로 달렸고 결국 그들은 다시 정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안도감으로 가슴이 요동쳤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본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처럼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엔 피할 수 없을 거야.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학교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올 때 찍었던 사진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설은 여전히 아이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으며 학교 주변 근처에서 종종 들린다는 기묘한 웃음소리가 그 사건이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흔히 폐가 체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보통 무리 중 몇 명이 호기심에 혹은 우연히 폐가를 찾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은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는 이유로 가능한 한 집 근처에 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오히려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많은 이들이 그 집을 찾았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대학생 4명이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겁내지 않는다고 자랑하면서 카메라와 손전등을 준비하고 출발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 더 을씨년스러웠다. 오래된 울타리는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집 창문은 어두운 밤하늘처럼 칠흑 같았다. 4사람은 전면 현관으로 들어갔다. 문은 예상외로 쉽게 열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거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낡고 해진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이 손전등으로 방을 비출 때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로 들어간 방은 오래된 부엌이었다. 그곳에는 녹슨 주방기구들이 널려 있었고 찬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한 학생이 장난삼아 찬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썩어가는 동물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스며드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은 그들의 불안감을 더했다. 2층은 더 이상했다. 복도에 처음 몇 개의 방문은 잠겨 있었으나 마지막 방은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낡고 해진 침대와 함께 벽에 무슨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들이 있었다. 바닥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이상하게도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 순간 한 학생의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나더니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공포에 찔린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그들 주위에 공기가 변하며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겁을 참으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뭔가가 자신들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것을 느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듯 급히 1층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거의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향해 달렸고 겨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돌아가기까지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한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들이 겪은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그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몇몇 호기심이 많은 방문객들이 그 집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그중 누구도 상처 없이 돌아오지는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며 외지인들에게도 그것이 그저 오래된 낡은 집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귀신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듣는 이들에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곤 한다.